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 우병호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는 단독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 라이너스 포링 박사가 창시한 분자 교정 이론을 접하고 이를 10여 년간 연구 발전시켜 셀 영양요법을 창시했습니다. 셀 영양요법이란 우리 인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든지 통증을 느낀다든지 또 어떤 특정 부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그 질병이 발생한 부분이나 혹은 통증이 일어나는 그 부분의 세포가 손상되었거나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손상된 세포는 세포를 재생시켜야 하고 또 기능이 떨어진 세포는 그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정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손상된 세포나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원상회복시켜주는 이론, 즉 이에 상응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된다는 것이 셀 영양요법 이론입니다. 이를 직접 환우들에게나 또 질병을 해결하는 데나 또는 평생건강관리비법에 지금 철저히 적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를 상당히 깊이 인식하시고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를 해독하는 신체해독요법을 7, 8여 년 연구해서 신체해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특히 중금속 해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창시자 본인 스스로가 중금속 해독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하기는 좀 겸연쩍지만 스스로 알려드리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은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또는 정신질환, 요즘 새로운 용어로 정신건강 또는 조현병 이렇게 정신건강 관리학과, 관리학 이렇게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좀 무지막지한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좀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정신분열증 이런 것의 원인이 거의 중금속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금속을 해독하게 되면 원래대로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중금속 해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금속은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바대로 무거운 금속입니다. 혈관벽에 박혀 있습니다. 얹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킬레이션이라는 시약을 이용해서 정맥 주사를 놔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중금속을 밖으로 뜯어내야 됩니다. 이 자석의 원리에 의해서는 킬레이션이라는 시약이 자석이 되고 그 다음 중금속이 붙는 금속이 돼가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정맥주사를 이용합니다. 정맥주사를 여러 번 이용하면은 환우에게도 고통도 따르고 두려움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맥주사는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중금속이 박혀있던 혈관벽에 중금속 박혀있는 것을 뜯어내기 때문에 그 혈관벽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손상됩니다. 이를 바로 복원시켜주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궁금하거나 난 중금속 해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은 상당히 기본적인 그런 최저의 비용으로 중금속 해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중금속 해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중금속 해독이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풍수 즉 서양의 개념인 다오징을 특별히 배우고 연구해 왔으므로 우리의 생활 환경만 알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풍수 좀 자타가 공인하는 일각에는 있다는 분으로부터 사사받아서 풍수를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 같은 경우에는 풍수를 육안으로 수맥이 흐르는 곳을 파악해낼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느 일정한 산에 가면 그 산의 산 지세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 그 산맥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어떤 지형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 그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 주로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의 생육 상태를 보고 통찰력으로서 지하 수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육안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들이나 도시는 다릅니다. 그때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또 풍수의 도시 풍수 또 가택 풍수의 새로운 방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수맥 흐르는 곳이라든지 찾아내기도 하고 또는 주택이 방향의 결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또 그 골, 흐름, 그 다음에 어디가 트였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를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참 풍수도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풍수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의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관상학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얼굴의 상태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추정해 볼 수 있고 얼굴의 특징을 보고 성격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듣고 심리적 상태 파악도 가능하며 주로 여성의 건강 상태를 단번에 읽어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레 체형학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관상학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상학이라고 하면은 운명적인 관상학만을 생각하시겠지만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생각하는 관상학은 건강을 위한 관상학입니다. 좀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운명적인 관상학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쪽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관상학에 얽힌 이야기를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모양입니다. 우리 시골에 우리 그 할머니 동생 되는 분이 절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절 이름이 무학사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한 중간까지는 민가가 있고 중간 이후에 한 4km는 심리 정도는 민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별명이 최도사인데 최도사라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밤에 한밤중에 산신령을 부르더라. 그래서 귀에 진짜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못이 박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칭찬이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하루는 제가 우리 아버지인데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화 같은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며칠 돼가지고 마침 그분이 그 무학사절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특징이 한 번 떠나면 다시 머물던 자리는 찾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보긴 만나봐야 되겠는데 좀 겁이 나서
소위 민가도 없는 그런 첩첩산골을, 물론 그때 전기도 없었죠. 가기가 상당히 좀 주저하게 돼서 그 건너 마을에 있는 우리 고종사촌 동생을 껴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너 마을에 있는 사촌 동생을 껴가지고 이제 저녁에 갔는데, 그때 도착 시간이 아마 9시 반 전후 정도 될 겁니다. 그 최도사라는 분이 그 절에 어떻게 인연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보살님을 앞에 두고 그 보살님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고 그 남편의 병환을 훤히 꿰뚫어 보는 이야기는 가히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모레 어떤 행색을 한 사람이 이 절에 올 것이다. 그것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냥 점쟁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관상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말을 가로막으며, 스님 이제 늦게까지 말하자면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쪽에 두 번째 요사체로 호야, 제가 이제 집에 이름이 호야인데, 호야 스님하고 같이 저쪽에 요사체 가서 자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같이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 최도사라는 분이 내 왼쪽에 자고 내 오른쪽에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은 잘 잡디다. 근데 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 밤새도록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뒤척뒤척하고 있는데 새벽 한 추정입니다. 그때 뭐 시계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한 새벽 한 4시 반경으로 추정되는데, 그때 일어나더니만 소위 정삼,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통 입는 그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만 밖으로 나가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한참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심정은 아마 뒷산이 굉장히 가파른데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거의 바람 같아요. 그분 자체가 산신령 같아요. 그래, 앞 겨울물에 이제 몇 감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잠시 한 10여 분 됐을 거예요. 그때 몇 감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겨울 건너 수직 절벽, 그 바위 절벽 산 밑에 이제 소위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에 가서 목탁 치면서 아침 예불을 올리더라고요. 그 아침 예불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식사하려고 그 제1요사처로 갔는데 그 스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도 뭐 어떻게 물어볼 기회를 놓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스님은 공양 안 하십니까? 이런 물어봤더니, 스님은 생식한대요. 그때 들은 이야기로 콩 한 홉 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콩 한 홉하고 그다음 솔잎 좀 하고 먹는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 더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잊어버렸어. 오랜 세월 흐르면서. 아마 뭐 참깨인가 아마, 안 그러면 뭐 호박씨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생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도 아침 식사는 생식으로 합니다. 검은콩, 칼슘 두유하고 뭐 생계란 하나 하고 뭐 그 다음에 과일 하나 뭐 이런 정도. 그 자세한 이야기는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우병우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아침 식사를 하고 잠잤던데 제2요사체로 왔어요. 와서 이제 그때가 아마 오전 한 9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잠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스님 저 좀 관상 좀 봐주실 수 없습니까? 했더니 아리위로 썩 붙어버려. 자네는 관상 볼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만 또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자네가 커서 성인이 되면 다 알게 돼 있네. 그렇게 하고 끝내요. 궁금한 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그 나무 2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얹고 하는 거 실건이라고 했어요. 실건에서
조그마한 박스, 종이 박스 하나를 꺼내더니만 보여주는데 그게 학위증 증서예요. 하나는 종교학 박사, 하나는 철학 박사,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때 동국대학에서 받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뿐이 아니구나. 그때 자기 주민등록증을 나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최도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분 성명은 지금 성함은 기억 못하고 있지만 성은 김씨였어요. 본적이 대구 중구 남산동이었어요.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님, 관상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관상학은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토정 이지암 선생이 쓴 토정비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토정비결도 일종의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니까 그것도 한 2, 3천 년 전부터 쭉 내려온 통계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잠깐 뜸을 들이더니만 그 어디 실건에 얹어놓는 큰 보따리 2개를 꺼내요. 그 보따리를 꺼는데 명함이에요. 이게 뭔 줄 아느냐?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샌데이 서울에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샌데이 서울 그 잡지에 관상보결 유명하다고 실려가지고 대구 동구 파괴사에서 몇 년 동안 그 관상을 봐줬는데 그 관상을 보러 와가지고 관상을 보고 간 사람들이 준 명함이래요. 줄 많이 쓸 때는 거의 1km 가까이 줄 쓸 때도 있었대요. 어마어마하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 보따리 하나에 명함 숫자가 적어도 수십만 장은 될 겁니다. 큰 보따리 2개였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이야, 정말 상상 이상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관상에 대해서 그냥 자네가 크면 어른이 되면 다 알 걸세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오로지 독학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지금 일반인도 관상 얼굴만 딱 보면 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물론 어디가 나쁜지도 거의 얼굴 보면 압니다. 그 다음 체형학까지 보면 거의 다 압니다. 지금까지 어린 시절 관상학 관심이 있었는데 관상학에 얽힌 정말로 만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체형학도 연구하게 됐는데 연구하게 된 건 필요에 의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건강을 검사하는데 남자 같으면은 우통 벗어보시오 해가지고 뭐 육안으로 검사해 볼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여성에게 건강을 체크한다는 이유로 우통 벗어보시오 했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요즘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은 남자도 우통 벗는 거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오버코트라든지 이런 옷만 아니면 얇은 옷만 있으면 앉아서 정면에서 보고 그 다음 돌아 앉아서 보고 그 다음에 잘 판단이 안 되면 서서 걷게 하고 이러면은 체형을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걸음걸이, 체형 이런 걸 가지고 건강 상태라든지 습관적인 상태를 파악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형학도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술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술은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다라는 말도 종종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후자에 속하는 적당량을 즐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670가지에 달하는 민간약술 제조법을 터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술 치유법을 자연치유의 중요한 치유 방법 중 하나로 결합, 응용하여 실제로 질병치유에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670가지에 달하는 민간약술 제조법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약초나 과일 등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더라도 술을 담그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재료만을 쓰십시오. 이거를 단방주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성이 완전히 됐을 때 드시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이것저것 합하지 마십시오.
혼합주침법이 있는데 이거는 단방주침법을 터득하고 난 뒤에 상당히 배합 비율이라는 이런 거 알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치유법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알 겁니다. 그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워낙 축구 매니아라 가지고 우리 2002년 월드컵 보기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서를 시켜가지고 제하고 이제 술을 같이 연구한 권혁세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주일 선생이 지금 월드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생명을 연장시켜야 된다. 병원에서는 3주면은 죽는다고 됐어요. 그래서 좀 너무 늦게 왔기는 하나 한번 해보시오 하면서 우리 음료수 마시는 페트병 있잖아. 하얀색 페트, 투명이죠. 페트병에 술을 한 병 주면서 지금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하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으면 중간에 이제 비서가 한 번도 술이 모자라가 왔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180일 연장, 6개월요. 3주란 6개월 연장해서 그래서 이주일 씨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뒤에 이 수염 이렇게 기른 상태에서 휠체어 타고 월드컵 경기 하러 왔는 거 TV에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술치유법은 아주 특별한 경우 그리고 이 술치유법에 대한 목적이 적합하고 부합할 때만 아주 정말 그렇게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워낙에 깊이 있는 지식, 정보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치유법을 동원한 신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적용하여 자연치유를 건강한 음식의 토대 위에 우리 인체의 리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혁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다른 전문가와 달리 신체해독요법, 셀영양요법, 술치유법, 운동요법 등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응용, 적용함을 기본 원리로 택하고 있으므로 질병치유는 물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질병치유는 물론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 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 최적의 방법이라 확신하고 지금 창시자 자신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음식의 영양학적인 가치를 적용하여 식습관을 혁신하는 것을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신체해독요법, 셀영양요법, 운동요법, 운동요법은 특별히 제가 12가지 운동요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법을 적어도 2가지 이상 한꺼번에 적용해서 질병 치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질병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질병을 해결 전문하는 전문가입니다. 질병 해결 전문.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적당히 치료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 방법 6가지를 적어도 한 번에 2가지 이상 동시에 결합, 적용, 응용해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우병우 프로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7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디자인베리 INC라는 문화광고 대행사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1987년 한국산 담소 소가를 이용해서 바이오아트를 창시했고요. 2001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인비즈 코리아라는 5개 광고 대행사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2004년 3월 피파 플레이어즈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취득했고요.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축구 멘토, 축구 진로 상담, 그 다음에 휴먼 푸드 앤드 스포츠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 셀 영양요법을 창시했고요. 2008년 성기능 회복 7주 프로그램 개발했고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했습니다.
창시는 완료했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치유 건강장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2년 직업운동선수 최고 컨디션 유지관리 프로그램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2013년 참사리협동조합 창립, 현 참사리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4년 뇌운동법 창시를 함으로써 12가지 운동요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말에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평생건강관리비법 TV 방송 특강을 해오고 있고 축구 진로 특강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마르퀴즈 후 인더월드 2017년에 선정 등재된 바 있고요. 2017년 7월 7일 마르퀴즈 후 엘리트 그룹 인더월드 엘리트 그룹에 포함됐다는 그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르퀴즈 후에 등재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약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변호사 내지 법률 이쪽의 전문 인원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르퀴즈 후에 등재된 사람, 한국 사람 전체 합계가 주로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은 3,0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2,000몇백 명 됩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르퀴즈 후에 엘리트 그룹에 포함된 사람은 저 말고 한국 사람, 다른 사람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 정도로 상대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수준 높은 세계 3대 인명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18년 4월 15일 네이버 7가지 콘텐츠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아직 만 1년이 안 됐죠. 2018년 6월 축구의 신이 되는 강인한 체력 만들기 4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보고 완성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쭉 연구해 왔지만 완성이 2018년 작년 6월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병우 저서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이걸 전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 요약해서 간단하게 맛의 신의 단계가 되는데 6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혀끝은 맛을 감지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떫은 맛, 매운맛 이래 한 6가지 이거는 그냥 우리 혀의 기능인데 진정한 맛은 눈으로 맛을 파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맛의 신을 쓰게 된 동기도 맛신에서 밝힙니다. 이 맛신을 특별히 설명할 때 그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들어보시기로 하고 그 맛신. 그 다음 무인도 바다 낚시꾼. 제가 한 30년 동안 무인도의 생명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다 낚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대충 한 1, 2년에 한 번씩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든지 꼭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한 15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생선을 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수산물 도미하면 우리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보감으로 놔두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출간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사보실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일간의 행복. 이거는 어떤 여성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여성이 저에게 그 카페에 가입해가 대시해 오는 바람에 한 53일간 행복했습니다. 이때 교환한 그 소위 중년 연애편지가 한 110통 되는데 이거를 묶어서 지금 출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53일간의 행복입니다. 이 여성이 교제를 중단하자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제가 재혼도 노하우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건강한 음식, 자연치유, 노화저지로 20년 젊어지는 비법은 평생 건강관리 비법을 터득하고 난 다음
다시 우리 인체를 정상화시켜서 역전시켜가 20년 젊어지는 겁니다. 평생건강관리 비법 첫 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몸을 정상화하는 그것이 평생건강관리 비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식을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우는 명쾌한 지략이라는 전자책을 몇 년 전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53일간의 행복, 그것이 재혼도 노하우다 1, 2, 3, 4부를 탄생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재혼도 노하우다 1부는 우리 한국 사람 상대로, 2, 3, 4부는 한 10여 개국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이기 때문에 전부 영문으로 쓰게 됐습니다. 또 4부에서 결정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3월 달 들어서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재혼도 노하우다 4부 설명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건강관리 비법은 2015년부터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쭉 강의해오던 것을 강의 노트로 꾸려서 지금 평생건강관리 비법 교재로 쓸 수 있도록 작년 가을에 출간했습니다. 이건 평생건강관리 비법은 자기 개인에게 좀 집중적으로 국한된 겁니다. 20년 젊어지는 비법은 전문가가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선수 길잡이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 6월 달에 그 러시아 월드컵 때 그 느낀 그 크로아티아하고 프랑스하고 결승전에 가는 것까지 쭉 지켜보면서 축구의 신이 되는 강인한 체력 만들기 4단계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서 축구선수 길잡이는 작년 10월 달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은 자식을 어떻게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울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카페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아주 강력히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래 고령화 사회의 우리의 문제는 큰 질병과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의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미래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희망적인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평생건강관리 비법 습득입니다.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미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한 몸이 건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해오던 전문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할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는 평생건강관리 비법, 자연치유 멘토, 물론 교재는 20년 젊어지는 비법을 씁니다. 아주 특별한 창업 아이템 20년 젊어지는 카페, 요 창업 컨설팅도 동시에 합니다. 축구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 여긴 축구 진로 상담, 축구의 신이 되는 강인한 체력 만드는 코칭,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음식 문화 여행 가이드도 합니다. 세계 음식 문화 여행에 관한 그런 채널, 바다의 전설 바다 낚시 가이드, 또 바다 낚시 레슨, 또 재혼도 노하우다 등 이렇게 7가지 컨셉의 콘텐츠로 구성된 차원이 다른 인생학교입니다. 인생학교에 입학 안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TV 채널 안내입니다. 맨 위에 꺼낸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주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평생건강관리 비법 주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치유 멘토 주소입니다. TV 주소입니다. 각각 컨텐츠별로 TV 채널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축구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는 축구선수 길잡이, 교재는 축구선수 길잡이 이미 출간되어 있습니다.
하고 TV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TV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음식 문화 여행. 음식 싫어하는 사람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음식 문화 여행. 그 다음에 제온도 노하우다 TV 채널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평생건강관리 아프리카 TV 위조 주소는 네이버에 6가지 전문적인 TV 채널을 종합해서 평생건강관리 아프리카 TV에 종합해서 그 방송된 것을 지금 평생건강관리 아프리카 TV요. 지금 현재의 본 평생건강관리 비법 창시자 이 속에도 지금 아프리카 TV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에는 이 네이버의 TV 종합해 놓은 종합 TV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이미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돈 한 푼 안 듭니다. 열심히 이 인생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가면은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실제 한번 부닥쳐 보십시오. 제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 우병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